네, 오늘장 랭킹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랭바의 뉴페이스와 함께 하실 텐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적 이슈도 풍부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완성차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시세의 연속성은 자동차 부품주, 그 중에서도 만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왜 안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시장 반응 나왔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살짝 하고 갈까 합니다. 소장님, 부품하고 완성차하고 어떤 쪽 먼저 오늘 흐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부품주가 좀 유리한 구간인 것 같죠? 지금 완성차 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너무 안 좋게 얘기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네. 너무 솔직히 희망 고문을 주는 뭐 보고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통받은 거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반성을 안 하셔서 그냥 해본 건데 이게 혹 빅숏 보셨나요? 빅숏 영화? 아직 못 봤어요. 그거 해줄 때마다 봐도 재밌는데 네. 그 실존 모델이 마이클 버리잖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마이클 버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이번에도 테슬라 숏을 쳤는데 틀렸잖아요. 다시 올라 버리니까. 근데 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GM이나 포드가 생산 대수도 훨씬 많고 직원도 훨씬 많거든요. 네. 테슬라에 비해서. 그리고 테슬라 처음 생겼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완전 사기꾼이라고 뭐 앨런 머스크는 약간 돌 아이 같고 망할 너무 거라고. 공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그렇게 평가가 얘기했잖아요.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GM하고 포드가 시가총액에서 저렇게 뒤져버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뒤져야 되냐. GM하고 포드도 이제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려고 전환을 했거든요. 네. 뒤늦게나마.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GM하고 포드도 만약에 전기차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하면 그 아쉬워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돼요. 지금 현대차, 기아가 아무리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GMP에서 생산을 하건 뭐 이미 아이오닉도 나오고 EV6도 나와서 길거리에 지금 저희 통유리창인데 저기도 막 보여요. 몇 대가. 주차장에도 많이 있고 없나요? 여기요? 주차장을 여기가 주차가 어려워서 못 내려가서. 하여튼 보이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현대차, 기아를 테슬라만큼의 가치에 뭐 적어도 뭐 한 1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소장님? 지금 현대차, 기아가 그 작년에 그렇게 급등, 대형주가 원래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때 처음 대형주를 그런 식으로 탄력 있다고 접하셔서 그 성질을 그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수년간. 그런 흐름은 기대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걸 기대하려면 일단 정말 마이클 버리 얘기대로 GM하고 포드도 지금 실행은 하지 않았어요. 전기차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해야 돼요. 그럼 그나마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장님,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분할 이슈는 약간 좀 많이 예민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적 분할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안 할 것 같고 일단 그냥 얘기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테슬라 관련된 부품주나 이런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전동화 부품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 오기 전에 지금 완전히 자율주행 시대가 만약 열리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핸들이 없어져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앞에 다 디스플레이가 깔릴 거예요. 정말 큰 43인치, 50인치도 들어가요. 핸들이 없어지면. 그래서 여기 만도에서도 뭘 만들었냐면 자유장착형 첨단 운전 시스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전대랑 바퀴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만도가 네. 기본적으로 뭐 조향장치, 방향장치죠. 네. 현가장치, 서스펜션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셰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만드는 종합 부품 회사잖아요. 현대차, 기아 향이고. 근데 현대차, 기아가 미리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갈 거를 예상하고 만도는 이미 이렇게 완성을 해놨고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어떤 전기자동차 회사들하고 만도랑 다 고객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뭐 저평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평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저평가라고 안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기아가 답답하다고 하시는 와중에도 만도는 혼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외의 어떤 그
그 자동차주랑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 고객사를 다변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네. 차를 만드는 북미, 유럽, 중국 브랜드들,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 몰려 있는 거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차별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완성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를 정리를 하면 부품주 가운데 시세가 많이 안 나오고 역시 뭐 변화는 노력했지만 주가가 화답하지 않았던 만도의 경우에는 소장님 짧게 보면 괜찮은 접근 전략 된다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하다 말았는데 네. 운전대랑 바퀴가 완전히 분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운전대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율주행으로 가면 4단계 이상을 가면 인간의 뇌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네. 뇌가 없다는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동차가 알아서 한다는 모든 거. 거를.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내가 그냥 뭐 그 맛을 느끼고 싶을 때만 핸들을 꺼내서 운전하는 거 할 수도 있고 아예 운전대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전동화 부품을 이미 만도는 전기차 자율주행용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혹시나 현대차, 기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기차의 어떤 그 흐름이 빨리 다가오지 않더라도 만도는 고객차, 예를 들어 GM한테도 만도가 또 작년에 GM의 우수 고객사로 선정이 됐어요. 매년 연말 되면 시상식 같은 것도 하고 해요. 네. 그래서 만도는 뭐 GM하고도 친하고 포드하고도 친하고 다 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를 따라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자동차 전반적으로 아주 좋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는 선배적으로는 자동차 완성차주보다는 조금은 낫다. 모멘텀을 기대해 네. 볼 만하다라고 오늘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름 많이 언급이 나왔는데요. 연결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가면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성격을 강하게 봐도 되는 건지 주도주란 이름을 붙여도 이제 되는 시점이 또 한 번 온 건지 오늘장의 흐름 먼저 짧게 보고 갈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보다는 시세가 안 날 것 같아요. 그 기대를 일단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 첨보 하나 볼게요. 첨보 오늘 잘 가고 있으니까. 네. LFP 배터리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는 NCM 아니면 NCA 혹은 NCMA 네, 이런 걸 그렇게 쓰잖아요. 나가죠. 네. 니켈, 망간, 알루미늄, 코발트 이런 것들.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전부 폭등하고 있어요. 네. 물론 LFP 인산, 거의 리튬 인산 철 여기 가격도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NCM, NCM이 훨씬 많이 올라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차용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죠.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스탠다드 모델 3의 스탠다드 모델에 다 LFP 배터리를 쓴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기술적 우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NCM, NCMA를 썼을 때 LFP 배터리보다 1회 충전 시 멀리 간다. 네. 그랬더니 LFP 배터리 회사는 비아디나 CATL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앞으로는 충전소가 많이 생길 거다. 주유소만큼. 그러면은 거리가 짧아도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체를 해버리면 된다. 그것도 있네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쪽을 많이 지금 기대어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이슈 중국 쪽의 CATL과의 협력 가능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르곤 있지만 상단은 지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슈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그 첨보를 그래서 네네. 딱 꼽아서 얘기하는 이유가 네. 지금 그 논쟁이 뭐 누가 맞는지는 저는 안 끼어들게요. 뭐 NCMA가 NCMA 우리나라께 좋다, LFP 배터리가 좋다 서로 그거는 붙고 있잖아요.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첨보는 좋아요. 왜냐면 NCMA를 만드는 우리나라 업체는 지금 니켈을 올리는 걸로 가고 있죠. 하이니켈로. 네. 하이니켈을 가서 출력을 높이는 걸로.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폭발할 위험이 있어요. 그 안정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 전해 액의 소재인 매프 전해질을 만드는 게 첨보고 혹시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 말 그대로 충전소가 많아져갖고 NCM이고 NCM이 필요 없고 짧게 가더라도 충전하고 교체하면 그만이다. 거기서 충전을 자주 하게 되겠죠. 그럼 LFP 배터리는. 그럼 수명이 빨리 닳아요. 우리 핸드폰도 자주 충전하다 보면 빨리 닳잖아, 나중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전 수명을 늘려주는데 또 전해액의 소재인 F 전해질을 첨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첨보는 LFP 배터리가 이기던 NCM이 이기던 상관없이 다 좋아요. 단 한 가지 이게 전해액의 소재니까 액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로 가버리면 액체가 없어지니까 첨보가 안 좋아요. 그게 근데- 하나의 이슈로 봐야 될 거고 나머지는 괜찮다. 네. 근데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꿈에 뭐.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꿈에 뭐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어요. 제가 꿈의 여인을 만나고 있어요. 꿈의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셨을 것 제 같은데. 이상형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거기까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그렇죠. 정리될까요? 꿈이니까 네. 멀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멀고 지금은 LFP 배터리랑 우리나라 3원계, 4원계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싸워서 박이 터지던 첨보는 좋고 그리고 LFP 배터리로 막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게 조금 뺏겨서 중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CATL과 BYD가 주요 고객사예요. 네. 첨보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고객사가 지금 공통 분모로 좀 살펴보면 1번 이슈든 2번 이슈든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다인가요? 예, 그래서 첨보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네. 더 큰 전제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작년에 건가요? 시세가 워낙 세게 났기 때문에 네. 그게 연속 2년 아무리 배터리 2차 전지가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 기술적 이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기술적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가 엄청 높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때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뭐 OCI 같은 경우도 그랬고 태양광의 4번 타자라고 아, 맞습니다. 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졌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다. 선별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1, 2번 이슈 많이 관심 있어 하셔서 시간 많이 할애해봤습니다. 속도 있게 3, 4, 5번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주에 대한 관심 높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 반면에 또 우려감을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많이 내고 있거든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 접근도 괜찮을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소장님. 네, 지금 시장은 원재료가 급등에 따라서 마진폭 축소보다 수요에 더 초점 맞추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시멘트의 원료는 유연탄이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이고 시멘트의 연료가 유연탄, 연료. 근데 시멘트든 페인트도 저기 원유가 저기 원재료잖아요. 네. 지금 다 원재료 가격 급등했는데도 시멘트 페인트주가 오늘 날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원자재 가격 부담을 결국에는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가 지금 이틀 남았다고 지금 뉴스 그렇게 나온 데도 있던데 맞아요. 이틀분밖에 없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강원도 영월에 그 저기 쌍용 CNE 앞에 네. 그 시멘트 트레일러라고 옮기는 그 차들 있거든요. 네. 지금 6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물량이 없죠. 평상시에 2시간 기다려서 받아가던 거를 6시간을 해서 받아가는 차가 그것도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기사분들이 지금. 아,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는 급등 주긴 합니다만 접근이 되는 쪽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관망해야 되는 쪽일까요? 괜찮은 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건자재주를 노리시는 분은 사실 네.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방송에서 다루기는 힘들어요. 근데 건자재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 말뚝 PHC 파일부터 이제 우리가 그 분양 받고 가구 들여놓는 거기까지 다 움직였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다 800억, 1000억짜리거든요. 건자재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덩치가 있는 거는 시멘트랑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시멘트에 투자를 하셔야죠. 물론 오늘 아세아 시멘트나 한일 시멘트가 급등해서 네. 고려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고가에 잡으셨으면 다 고려 시멘트도 20% 갔다 11%로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당장 잡으면 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차라리 쌍용 CNE가 낫다고 뭐 이걸 꼽아 오긴 했는데 그거는 약간 힌트를 먼저 줘버리셨네요. 그 마지막에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제가 네. 마지막 질문을 그때 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끝까지 함께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건설주 가운데 오늘 HTC 현대산업개발 보유하신 분들 지금 오후장 대응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소장님. 짧게 근데 이게 어떡할까요? 지금 서울시로 넘어갔잖아요. 네. 서울시에 그냥 넘겨버렸더라고요. 최종 선택을 미룬 것 같은데 네. 등록 말소가 될 가능성도 지금 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워낙에 민감한 상황에서 저게 터져버려가지고. 근데 뭐 그 지금 엄청난 그 손실을 본 상태에서 팔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냥 그러면- 저거는 그쵸. 저거는 그냥 냅두고 네. 그냥 제가 그냥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계좌를 그냥 따로 놔두세요. 그게 편해요. 비중이 높으셔도 그러니까 계좌를 아예 따로 네. 시작하세요. 계좌에 저게 계속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나 아예 팔라고 지금 말씀할 수 없다. 왜냐면 솔직히 20% 30% 이상 40% 마이너스 날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아무 얘기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안 좋으니까 팔아라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수예요. 왜냐면 금액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른 부분에서 만회를 해서 그 HDC 현산으로 손실 본 부분을 조금이라도
연계해서 파는 형식으로 줄이는 대신에 네. 그 같은 계좌에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아예 지금 현재 매매하는 거는 다른 계좌를 봐서 해보는 게 어떤가. 굉장히 신선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나중에 열어보는 전략 만회해서 소장님.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익이 나야겠지만 수익이 난 거를 계속 연계해서 팔아요. 아, 예를 들어 그렇게. 수익이 한 5% 네. 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금액만큼 HDC 현산 마이너스 난 걸 계속 깎아서 버리는 식으로 줄이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포트를 꾸려갈 수 있는 솔루션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이슈화는 되고 있는데 뭐 주가가 널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에 이제 여름에 대한 기대감 높습니다. 휴가는 외국으로 가야지라는 수요 기대감 높은데 대형 섹터와 중소형 LCC, 오늘 시세 자체는 LCC거든요. 계속 이쪽 봐도 되는지, 항공주 그럼에도 접근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요. 네, 그냥 대형주는 대한항공하고 네. LCC는 제주항공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정석대로 대한항공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게 제일 커요. 지금 그게 가장 큰 원래 이슈다.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이나 뭐 주부님들도 그렇고 복귀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안 갔거든요. 지금 인천공항에 기역자 디귿자로 줄 선 화면을 정말 4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지금 기자분이 가서 인터뷰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신나서 인터뷰 하시던데 어쨌든 대한항공 좋고 제주항공은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왜 M&A 같은 거 안 하냐고 막 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M&A 같은 거 큰 거 해가지고 좀 해라. 근데 엔비디아랑 ARM 그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룡이 태어나는 거를 다 반대해요. 각 나라들에서. 네. 한 나라만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때 뭐를 보여줬냐면 일부 노선을 빼서 우리 공룡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일 수혜 본 게 제주항공이에요. 이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네. 기대해도 된다.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랑 먹어서 너네 공룡이니까 안 돼 이럴까봐 일부 노선을 빼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주항공으로 빼줬어요. 그런 이슈가 있군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제 괌도 있지만 장거리 노선들 있죠. 네. 미주 유럽 노선들을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지금까지 업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항공이겠죠. LCC는 제주항공,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대한항공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힌트를 많이 주셨던 원픽 이제 들어볼 시간입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원픽 그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간단히만 말할게요. 쌍용 CNE는 지금 원자재 유연탄 가격이랑 석회석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의성 쓰레기산 치워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쌍용 CNE가 그거 치워줬거든요. CNN에서 보도가 나갔죠. 경북 의성 쓰레기산을 쌍용 CNE가 치웠다. 그게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그 유연탄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제 폐플라스틱을 끓여가지고 그 열로 있군요. 유연탄을 대체하면 네. 지금 러시아 유연탄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도 쌍용 CNE가 이 부분에서는 한일이나 아시아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마진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면에서? PER이 높지만 그래도 업계 1위 지위를 인정하는 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까지 바라보시는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섬 소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